이어서 1주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허가 여부, 공구상 용도 여부,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따짐에 있어서 1세대 그리고 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보면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판단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나온 주택의 정의에 따라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사무실 용도, 주택의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어린이집은 별도 사업장으로 이용을 해서 실제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한 건물들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아파트 1층에 보면은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한 어린이집, 아파트의 1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의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20층 아파트가 있는데 1층을 어린이집으로 만약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사용 용도로 보면 그 주택은, 그 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아파트 1층으로 사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3자가 이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그 타인이, 그 양수인이 들어와서 주택으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설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용 용도 자체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숙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간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숙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대부분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1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1층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곳의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어린이집, 아파트 어린이집은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가 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주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련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양도일련제 기숙사가 주택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로는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종업원이 숙식을 해야 될 곳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을 때, 이 공장에 부수돼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이제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 기숙사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공장에 부수돼 가지고 있는 기숙사도 있겠지만 개인 사업자 갑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이 용도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하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종업원들이 지방에 이제 있던 종업원들이 올라와서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개인 사업자 갑은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취득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7층에 아파트를 취득해서 종업원들이 기거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이 해당 주택이 주택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제3자가 들어와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좀 이 사례의 경우 이제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갑이 장부에 예를 들어서 사업용 공물로 기장을 해서 이 아파트를 장부에 기장을 하는 경우에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조세심판원에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갑이 예를 들어서 기숙사로 쓰는 주택이 하나 있고 본인이 쓰는 주택이 하나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기거하고 있는 주택을 만약에 양도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기숙사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로는 자, 펜션의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도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펜션이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펜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펜션은 이제 여행객들을 위해서 여행 목적,
여행 목적으로 펜션하는 건물만 있다. 이 경우에는 펜션 자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주택,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하고 펜션 하나 가지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로 했다. 그러면 펜션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펜션도 이런 펜션이 있죠. 펜션용으로 쓰는 한 울타리 내에 펜션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주인이 갑이 주거를 하면서 펜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주택에 해당되냐 안 되냐도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되냐면 펜션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건물에서 갑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펜션과 갑이 다른 곳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했다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1세대 2주택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로 한번 봐서 이제 추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만약 갑이 이 펜션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이제 주거용하고 주택 외하고 같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용도가 펜션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펜션 면적보다 크다고 하면 그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갑이 이제 다른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이곳에 펜션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장은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인데요. 여가 목적으로 사용됐다 하면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양평에 이제 별장 용지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닌 여가용으로만 순수하게 사용이 됐다. 물론 이제 사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한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하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만약에 갑이 별장하고 다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별장으로 쓰는 여가 목적으로 쓰는 별장으로 쓰는 이 별장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파트를 별장으로 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속초에 갑이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별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여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죠. 이럴 때 이제 주택으로 볼 수 있냐 없냐 이 판단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다른 단독주택의 이제 별장과 달리 판례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이 아파트는 이제 제3자가 언제든지 들어와서 주택으로 이용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별장은 주택으로 판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룸 고시원하고 관련해서 한번 주택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고시원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라든가 아니면 주택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시원의 경우에는 우리 이제 노량진 가면 고시원이 많습니다. 고시원은 방호 하나하나 안에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이렇게 세대 구성원들이 상시 주거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 한 칸 한 칸마다 이제 숙식만 할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때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원룸의 경우에는 한번 사실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룸의 경우에 각각의 호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럴 때에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화장실이든가 아니면 주방이라든가 한 세대원들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경우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해서 주택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겁니다. 다음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등기, 호별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택 수에 포함해서 주택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보면 이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층수로 구분이 됩니다. 4층 이하는 다세대 주택, 5층 이상은 이제 아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그와 달리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층수가 보통은 4층입니다. 4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1층, 2층, 3층, 4층 이러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 건물 101호를 갑이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구분 등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이 다세대 주택을 전부 가지고 있다. 그러면 등기가 각각 등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1세대 8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택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이제 그 생활을 유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 세대의 주거 공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자, 다세대 주택을 301호와 401호를 갑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식구가 많다 보니까 301호와 401호를 복층으로 만든 겁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한 세대가 생활을 301호, 401호에서 생활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각각 등기는 따로 됐지만 한 세대가 생활하는 장소가 301호, 401호 같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가 보통 두 개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옆으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를 서로 벽을 터가지고 한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때도 101호, 102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횡으로도 1주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이 공동주택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다가구 주택은 1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정의했냐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공동주택도 될 수가 있고 1주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은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지하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하를 주택으로 쓰더라 하더라도 지상 층수만 따져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면 되고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m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때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가구 주택하고 관련해서 조세심판원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인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입니다. 그리고 4층에서 6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에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맞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660m 이하라고 하면 이때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일괄적으로 양도가 된다고 하면 1세대 1주택,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요건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세심판원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자, 이 상태는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주택 수요, 이 해당 소재 주택의 주택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갑이라는 이 소유자가 본래 3층을 상가로 이용했던 부분을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이 소재 지역이 상가보다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3층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됩니다. 이 사례는 보면은 당초에는 3층 이하에 해당이 됐는데 4층을 사실상 주택으로 해서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 되어버립니다. 4층으로 됐다는 이야기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한다 하더라도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서 양도소득세와 과세가 되고 다주택을 양도를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하나의 주택, 하나의 호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세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다른 조세 심판원 판례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19세대 이하가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금 3층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금 3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주택으로 와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가구 주택 보면 옥탑이 많습니다. 옥탑을 이번 사례는 옥탑이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으로 사용했을 때 과연 이 주택을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으로 모아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한다. 그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옥탑으로 쓰는 주택도 포함해서 4층이니까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 과세가 돼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판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한데 옥탑이 건축법상 층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이제 건물 정착 면적인데요. 정착 면적인데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 본 면적이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인데요. 사례가 그렇습니다. 사례가 80 정착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 80입니다. 80인데 건축법에 보면은 옥탑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수평 투영 면적의 8분의 1이 넘어가면 주택의 면적의 층수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옥탑의 면적이 11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1제곱미터면 80 수평 투영 면적 80의 8분의 1은 8제곱미터입니다. 8제곱미터인데 11제곱미터면 8을 넘어갔기 때문에 건축법상 이 옥탑의 경우도 주택의 층수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탑을 주택 층수에, 건물 층수에 들어가면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이 되는 거잖아요. 4층이 되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뭐냐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맞다고 1세대 다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옥탑의 경우에는 실무상 많이 조심하셔야 될,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제 조세 심판에서 판시된 내용은 아닌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수평 토양 면적이 80입니다. 80인데 옥탑으로 쓰는 면적이 7제곱미터였다. 7제곱미터. 7제곱미터였으면 수평 토양 면적의 8분의 1이 지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이 옥탑 층수를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가 된다고 하면 1, 2, 3층 주택으로 쓰는 면적이 1, 2, 3층 이런 경우에는 하나 매매 단위로 양도를 했다. 그때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에 해당이 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